시작하면 되나요?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교육수학 강사 오주입니다. 이번에 2학년 수업 이제 관련해가지고 좀 빠르고 간결하게 이제 정보 전달 드리고 일단 궁금하신 것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방학 전 이 확률 특강을 말씀을 드릴 건데 아이들 이제 7월 10일에 시험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25일에 방학식 하기 전까지 일단 텀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확률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누군가는 듣고 누군가는 안 듣게 되는 사실 그런 과목일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확통인데 이 3회차 동안 그 확률을 다시 한번 건드릴 거라서 확률 특강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14일 일요일, 15일 월요일, 16일 화요일, 일월화 이렇게 되는데 시간 간격이 조금 똑같았으면 좋은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일요일에 저녁에 제가 고3 수업이 있어가지고 일요일은 낮에 해요. 1시에서 5시. 근데 월요일, 화요일에는 기존 원래 이제 하이퍼반, 그 다음에 MD반 이쪽 시간이었는데 기존 저녁 시간에 6시부터 10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사실 이제 2학년 1학기까지 완전히 마치고 나면은 이제 갈림길에 설 거예요. 이제 내신으로 좀 더 승부를 보겠다 혹은 이제 완전 수능이다 이렇게 갈라질 건데 아마 완전 수능으로 되면은 확통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근데 그게 아니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하이퍼반 친구는 일단 대다수 필요할 거라고 보고 일단 또 갈림길이 있다가 또 있는데 이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 확률 특강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투는 이제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7월 19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방학식 이전이죠. 7월 19일 금요일부터 해서 이제 수투 쭉 진행되고 하이퍼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 2등급 이상 성적표를 내거나 혹은 시험 통과하거나 하시면 입학 가능하고요. 자, 일단 여름방학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이퍼반 같은 경우 여름방학 이후에 일단 방학 중에는 수투 100%고요. 정규반 얘기하는 겁니다. 특강 말고. 그리고 방학 이후에는 이제 수투 70%에 확통 3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에 수투, 금요일에 확통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50%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확통이 30% 혹은 이것도 유동적이에요. 왜냐면 저도 보인고 학생들, 2학년 학생들 데려보고 확통하는 게 저도 처음이에요. 왜냐면 이게 아예 이전에 일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필요한지는 좀 맞춰서 유동적으로 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현재 기초 계획은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퍼반은 확통이 강제를 껴서 가게 될 겁니다. 자, MD반은 이제 방학 이후 얘기입니다. 방학 이후에는 이제 요일이 좀 바뀌어요. 이제 하이퍼반이랑 완전히 분리가 되고 금요일 같은 경우 이제 시간이 안 겹칩니다. 이제 기존에 화금이었는데 방학까지는 이대로 유지가 되고 방학 이후에는 화요일, 일요일로 이렇게 분사됩니다. 화요일은 기존 저녁 시간 그대로 원래 기존 시간이랑 같고 이제 수투를 나가게 되면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시, 5시 요 낮 시간으로 해서 미적 나가게 됩니다. 이제 2학기부터. 그리고 사실 이때 일요일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화요일, 수투, 일요일 미적을 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수학 원 복습 자료 이제 주간지가 계속해서 나갈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브로셔 보시면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써놨거든요. 이제 프리수능반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거를 아마 확인해 보시면 조금 더 편리하시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수학원이 이때는 내신이 끝난 이후인데 이제 수능 주제로서 이제 주간지를 좀 계속 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이퍼반 같은 경우 만약 원하면은 일요일 걸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제 0.7 일주일에 이제 듣는 두 번의 수업을 이제 총 1이라고 치면 하이퍼반 같은 경우 0.7을 수투에 0.3을 확통에 이제 붙는 셈인데 프리수능반 같은 경우 0.5를 수투에 0.5를 미적분에 이렇게 가게 되죠. 근데 지금 MD반 친구들 중에서 이제 나는 만약에 수투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 제가 이제 그렇게는 도움을 조금 드릴 수가 있는데 필요하시면은 제가 이제 선배들과의 연결을 원하신 경우 굉장히 원활하게 연결을 시켜드리고 있거든요. 보인고 졸업생들 그러니까 이제 과외를 얘기하는 거긴 한데 필요하시면은 물론 저도 이제 반드시 연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는 얘기를 못 드리긴 하는데 이제 사실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타고 꼭 제 제자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잘 가요. 당연히 수학 잘하는 친구들 위주로. 그래서 혹시나 필요하시면 그거 말씀 주시면은 제가 꼭 이런 거 같이 학생들이랑 상담해보고 또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또 개별 상담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방학 이후에 좀 변화가 있어가지고 좀 크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프리수능만 근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긴 해야 돼서 자, 이제 이게 고3 가기 전까지 2학기 하반기란 말 좀 이상하죠. 2학기 얘기고요. 이제 평가원 교육청에 이제 미적분 고난도 내신 문항 그러니까 이제 미적분 다루게 되는 게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일요일에 하는 거요.
고3으로 가게 되면은 시간이 다시 이제 일요일 낮이었던 게 저녁 6시, 10시로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출 EBS 변형 문항 여기까지 쭉 볼 수 있게 하고, 이제 요게 이제 25년 1학기 거 대비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 이제 3학년 됐을 때. 그리고 이게 딱 지금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6편 끝나고, 그리고 이제 학교 기말고사까지 끝나고 난 후면 사실 7월이긴 해요. 그 7월부터 해서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로 가게 되고, 요때는 미적분만 하지 않고 이제 고3 되면은, 이때 고2 때는 화요일 수투, 일요일 미적 해서 이렇게 가면 이제 수험 복수 주제도 조금씩 다루긴 할 거예요. 근데 이때쯤 가면은 완전 미적으로 가요. 완전 미적으로 가다가 이제 하반기로 가면 당연히 수원 수투 공통에다가 이제 미적분 언제, 그냥 실전 모의고사 30문제 100분 잡고 해설하고 주간지, 예, 그 주요 주제 정리하고 하는 식으로 고3 수업 진행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거 그냥 쭉 열어두겠습니다. 이제 프리수능방 같은 게 목표는 사실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이들이 미적분이 사실은 현역들이 제일 약한 파트죠. 수학을 비교했을 때 그 공통이랑 미적이랑 가장 차이가 나는 게 미적이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과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뭐 선배들 바로 1년 위랑 지금 친구들이랑 뭐 얼마만큼의 그 뭐 두뇌 차이가 있겠어요. 거의 비슷할 텐데 차이는 경험치 차이에서 오는 거고, 사실 내신이 한 바퀴가 돌아야 그게 이제 세부적인 연습까지 쭉 하면서 그 단원에 대한 이해가 폭넓게 이해하면서 가는 건데, 실제로 내신을 돌게 되면 3학년 1학기가 끝나야 이제 미적이 마무리되죠. 그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은 그제서 이제 쭉 가면 당연히 늦어요. 근데 어느 누구의 고3도 이 시기에 와서 이제 미적분을 처음으로 정리하는 이런 친구가 당연히 없지만, 어쨌든 한 바퀴 정리되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러니까 비교적 이제 내가 수능으로 가겠다라고 마음을 빨리 잡았으면 해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좀 빠르게 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꼭 저만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닙니다. 어쨌거나 이번 이제 2학기부터 해서 이제 심화 주제들, 그다음 해석 도구들을 좀 배워놓고 이거 이제 점차 단계를 올리면서 가게 될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이제 고3 능숙한 고3 마냥 잘할 수 있지 하면서 툭 던져주고 뭐든지 해결해라, 당연히 이런 식으로 절대 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가다가 점점 어려워지기는 할 거예요. 근데 말을 조금 거창하게 해서 그렇지 결국 간단히 말하면 시간을 많이 들이겠다는 거고요. 무조건 정말 할 게 많거든요. 내용도 정말 많고, 단원도 너무 많고, 문제 풀어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보면 미적에서 다 갈렸죠. 이제 미적 선택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공통보다는. 물론 올해 수능 뭐 나오질 않아서 어쩔지 모르겠으나, 일단 6편까지만 봤을 때는 공통이 이번에 굉장히 쉬웠어요. 6편이 굉장히 쉬웠고, 미적이 뭐 비교적 어렵다, 완전 어렵다, 비교적 굉장히 어려웠는데, 근데 어쨌거나 이제 지금 확통이랑 이제 그다음 뭐 기하, 미적 같이 한 친구들 전부 공통해서 어쨌든 22번까지 같은 문제를 보기 때문에 여기서 난이도를 무작정 높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완전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선택 과목에서 갈리는 일이 저는 계속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빨리 좀 많이 봐보자, 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름방학에 이번에 누구나 당연히 수투하고 미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문과 친구들 아니라면. 그럼 요걸 끝났을 때 그걸 계속 이어서 이제 수투 내신 하면서 미적을 쭉 읽는 게 아니라 같이 가자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요거는 이제 다시 여름방학 얘기로 돌아옵니다. 여름방학 이후에 좀 2학년 수업이 큰 변화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것들 위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렸고, 이제 2학년 특강 같은 경우 월수금입니다. 월수금이고 25일 목요일에 방학식 하니까 26일 금요일부터 이제 시작하고요. 8월 19일 월요일에 개학식 날은 당연히 못하고 그 전주 금요일까지 총 10회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0회차의 수업이 월수금 이루어지고 9시 반부터 1시 반, 뭐 수업 이후에는 항상 클리닉이 있고요. 자, 그러면은 뭐 사실 이거는 제가 미적분 특강을 할 때마다 이게 넣는 주제인데, 뭐 이건 미적분 초심자든 아니면 초심화까지 다 되어 있는 극상위권이든 당연히 항상 해야 되는 주제고, 이제 합성함수 요런 이해도를 확 높이고, 요게 사실은 합성함수라는 게 바로 작년 수능 제가 그 전 수능까지 연속 3번 나왔어요. 그것도 계속 30번 미치고, 작년에 드디어 안 나오긴 했거든요, 30번에. 근데 일단 요 해석들을 하는 것부터가 뭐 이제 사실 여기에서 도구들 뭐 이렇게 쭉 하면서 대치동 어둠의 스킬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파생되어서 나왔었는데,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인데 이거부터 해서
이제 필요한 도구들을 그냥 다 정리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좀 되게 말이 막연하긴 한데 내용적인 거를 싹 풀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필요한 도구들을 이제 계속해서 정리하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석한다. 그리고 이런 조건이 나오면은 되게 이렇게 가기 마련이다 하는 식으로 이제 문제 해석을 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다루게 되는 게 좀 난이도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내신 고쟁이 수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BC 수준 하면 적당히 이제 어려운 유형들 포함해서 유형별로 정리하는 게 한 60% 되고, 모의고사 고난도가 30% 되고요. 이제 킬러 난이도는 그냥 모의고사 4점이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정답률 무슨 뭐 4%, 3% 이렇게 굉장히 어려웠던 거는 한 10% 정도 담아서 가는데, 이게 가끔 적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적은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가게 되면. 근데 물론 실질적인 퍼센티지는 이거보다 솔직히 말하면 좀 높긴 할 거예요, 킬러가.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난이도가 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원에 따라 좀 달라져요. 예. 이제 극대극소 이쪽 단원에 보면 사실 이쪽 킬러 파트의 내용이 확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단원별로는 어쨌거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에서 어려운 주제를 자주 출제하는 단원은 어려운 문제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시간표가 이렇게 구성되는데, 일단 월수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오전에 미적분 들어가고, 하이퍼 월금, 그 다음에 MD1 화금, 뭐 기존이랑 같죠? 방학 이후는 이렇게 됩니다. 2학기부터 이제 하이퍼는 사실 월금 그대로인데 수투만 하는 게 아니라 확통도 하고, 이제 MD반 같은 경우 화금이 아니라 화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제 분리되고, 요때 수투, 이때 미적분, 네, 이렇게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요때 굉장히 좀 큰 변화가 생기죠, MD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제가 요거를 좀 보긴 할 거예요. 이번에 이제 이렇게 완전히 요일까지 이제 바뀌기 전에 MD반 친구들 중에서 나 이제 조금 더 내신에서 승부를 볼 거다, 나 조금 더 수투를 챙겨야 되고 어느 정도 이상 하는 친구들은 이제 실력이 당연히 어느 정도 된다는 전제하에서 좀 반을 바꾸는 작업이 있기는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수능으로 어쨌든 승부를 볼 게 확실해졌다 하는 경우에는 수투의 시간 늘리기보다 수투 미적 같이 가면서 이쪽 단원들을 다 잘 챙기는 걸 훨씬 권장하는 바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뭐 뒤에 거에 항상 실어놓는, 네, 제 브로셔도 뒤에도 있는 그 어떤 식으로 수업하는지 영상 보실 수 있게, 예, 이거 QR코드 달아놓은 거고요. 뭐 사실 오늘은 이렇게 바뀌는 부분에 대한 거를 쭉 설명드리고, 또 이제 수업 재원생들 어머니도 말씀 많이 오신 걸로 알아가지고, 아버님들도,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그것들 이제 쭉 또 답변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큰 얼개의 이제 소개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